은퇴를 하게 되어 한참 여유롭게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에게 연락이 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오랫동안 직장 생활로 나름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의 부친상 보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 고민하다 배우자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저 조의금만 보내고 직접 가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장례식장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얼굴이나 볼 겸해서 가보는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배우자의 말대로 조의금만 보내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연에 나오신 분은 환갑을 조금 넘은 분이십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 지금 나이라면 부고 문자나 전화 한 통 정도는 그리 난감한 일이 아닐 텐데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은퇴를 한 뒤 예전만큼 직장 동료들을 만날 일이 없다 보니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직후에 친분이 있던 몇몇 동료의 경조사 연락을 받을 때마다 웬만하면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동료라고 생각한 후배들이 오랜 고민 끝에 그에게 연락을 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이 감사해서 연락이 올 때마다 의무감을 갖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과 마주하는 동료들의 반응은 본인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딱히 반가워하거나 초대에 응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지도 않아 보이고 본인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불편한 기색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식을 모두 마치고 나서도 따로 연락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나름 의리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슬픔과 기쁨을 공유해 주려고 왔지만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자 본인도 여기를 내가 왜 온다고 했을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어서 한동안 심한 허탈함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처럼 은퇴 이후에 사회적 교류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경조사를 어느 부분까지 생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들수록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조로 낸 금액의 50%도 다시 되돌려받기 어려울 정도로 대인관계가 정리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조사는 대체적으로 갯돈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거리가 풍성하지 않았고 모두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자는 공동체주의 분위기가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웃의 경조사라도 발생하게 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금액을 합쳐서 거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집에 경조사가 발생하면 본인이 도움받았던 만큼 결초보온하는 심정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마을의 규모나 인구수도 지금에 비하면 아주 적었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가족인 마냥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조의 의미가 탄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푸마시의 취지는 참 좋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변질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많아지고 경제 개발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그만큼 깊지는 않고 넓은 사람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잘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잘 챙겨주더라도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여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감사할 줄도 보답할 줄도 모르는 못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에는 여러분이 신경 쓰는 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는 여러분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경조사 소식만 알게 되면 무작정 참여하고 있다면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시간과 금액만 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몇몇 사람들 중에는 경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목적이 불순하니만큼 그 모임들에서 베푸는 것은 없고 충분히 이득을 얻을 만큼 얻었다면 즉각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는 먹튀하는 사람들과 같은 무례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을 정도로 본인만 생각하고 사람들의 선의를 그저 이득 볼 수단으로만 여기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모임이 만들어지고 참여하는 경우라 누구라도 나쁜 생각을 한다면 언제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할 수 있어서 그저 착한 분들만 피해를 입는 슬픈 현실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조에 들인 시간과 금액을 생각해 보면 들인 돈의 절반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므로 남들 경조사를 잘 챙기더라도 나가기만 하는 비용만 많을 뿐 시대가 각박해지면서 그만큼 챙김받지도 못합니다. 정경조사에 참여하시고 싶다면 부조를 할 때 받을 목적보다는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괜히 주고 못 받으면 속만 쓰리게 되니 그 점을 잘 명심하셔서 경조사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는 은퇴한 뒤에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을 위해서 입던 옷은 옷장에서 꺼낼 일이 없어지고 늘 규칙적이던 점심시간 역시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거의 가족들보다도 더 많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은 의도적으로 자리를 만들지 않는 한에서는 평생 볼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은퇴 이후에서 거의 절친한 친구처럼 이런저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마침과 동시에 직장에서 알게 된 관계들이 자연스레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면 나눌 이야기도 많고 서로의 다른 생각까지 업무에 필요하다 여길 수 있기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만날 이유도 필요성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직장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는 영원한 게 아니라 직장이라는 매개체에서 끊어지는 순간 모래성이 부서지는 것처럼 쉽게 사라지는 관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다녔던 직장은 여러분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회사 일도 조금씩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심히 날아오는 많은 경조사 소식은 은퇴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고민되는 숙제로 남기에 충분합니다. 그동안 알고 지낸 기간이 있는 만큼 연락을 받고 안 가기도 그렇고 앞으로 자주 볼 사이도 아니라서 무작정 가기에는 너무 애매한 상황들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나마 결혼식의 경우는 어차피 자식들이 주인공이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나 하나쯤 안 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부고장이 오게 된다면 지인이 괴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심사숙고 끝에 겨우 참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당장은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이 바다처럼 흘러넘치게 들어도 막상 모두 일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연락 한번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한테조차 경조사를 마친 후에 연락을 단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에게 따로 연락을 주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랜 고민 끝에 간 방문자의 입장에서는 섭섭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사회라는 곳이 워낙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라서 또한 개개인의 생존이 달린 곳이기에 사람 관계마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비정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은 이런 계산적인 관계에 너무 연민을 둬서 섭섭함을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하면 살고 약하면 죽는다는 적자 생존의 법칙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생존 욕구로 인해 세상이 냉정하고 각박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하게 흘러넘기듯이 가야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될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저장된 수많은 전화번호들 중에 직장 동료 혹은 업무 관계로 만났던 사람들을 생략하면 아무렇지 않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을 포함해서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년의 시기가 다가오면 인간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홀로서기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억지로 과거 직장 동료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도 과거 회상하는 것 이외에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만 오고 갈 것이기에 앞으로의 나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늦어도 60세 이후부터는 은퇴에 필요한 인간관계를 만들라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때입니다. 인간관계란 것이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하루아침에 덜컥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퇴직 후에는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줄어들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세 전후를 기점으로 노년을 보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때보다 늦었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삶에서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마지막은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경조사에 강제로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경조사란 각 사람의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결혼식이나 돌잔치와 같은 경사나 장례식 같은 조사를 모두 포함하는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친한 사람들끼리 축하하거나 슬퍼하는 정도의 규모가 경조사의 원래 목적에 더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조사는 그러한 부분이 변질되어 친한 분들에게만 알려도 충분한 일을 일면식도 거의 없던 사람들한테까지 전부 알리고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사람들도 축하나 위로의 뜻으로 축의금이나 위로금 등을 주게 되는 경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사람이 많아야 좋다는 생각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경조사를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축하나 위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위상과 체면을 지켜 세우기 위한 도구의 존재로 여겨지면서 경조사의 규모나 참여하는 방문객의 숫자 또는 받는 금액의 액수 등으로 허례허식을 일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할 일을 두고 누가 금액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따지고 어떤 유명인이 왔는지, 화환의 크기와 개수는 어떤지 등을 따지면서도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인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경조사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 노년기에 인생 이막의 노후 생활에 들어서면 지금까지의 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경조사에 가거나 금액으로 친분을 과시하는 행동도 스스로의 기준을 정하여 간소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하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정리되고 나이가 들수록 동창회에서 서로 불편하던 친구들과는 자연스레 안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단지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부고 연락은 계속 날아오니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너무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에 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엔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앞으로도 교류가 없을 것 같다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이렇게 쉽게 답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자주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예전에 나에게 큰 도움을 주던 사람이나 친한 사이였다면 이 상황에서는 경조사를 참석하셔서 오랜만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친한 관계가 없거나 오로지 비즈니스 관계로만 알게 되었다면 경조사 소식을 듣더라도 억지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 참여 여부에 대해서 너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경조사를 간소화하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수많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다른 장례식과는 반대로 시간의 여유가 되어서 가족들이나 친인척끼리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더욱 사이가 돈독해지고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든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경조사의 본질에 맞게 가족 친지들 또는 정말 엄청나게 친한 지인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감정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지 심사숙고해 보시고 여러분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들수록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학자 중 한 명인 순자의 성악설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잘 보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지만 그것을 획득한 뒤에는 별다른 미련도 없이 떠나버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타인을 배려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온정이 가득한 따뜻하고 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람 관계를 자신의 성공이나 체면,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시간 관리와 재정 관리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매달 받는 월급으로 한 달 동안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해둔 노후 자금이나 퇴직금 같은 목돈을 잘 나누어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따라 현명하게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노후에 어떻게 하면 이에 타산적인 관계가 아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호회나 사모임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곳으로 앞으로 노년기에 많은 시간을 이 지역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 근처에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몸이 가까워야 마음도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도서관, 구청, 시청 등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수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우면서 또는 가곡교실에서 노래를 배우면서 친하신 분들이 조금씩 생기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관심 있으셨던 분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쑥스럽겠지만 어차피 은퇴한 뒤에는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무기력함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취미는 물론 삶의 가치관이나 성향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노년의 긴 세월을 별달리 쓸쓸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하는 것이 노후 인생의 질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경조사 소식을 받았는데 그걸로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안 가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금액은 여러분의 노후 인생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의 모든 시청자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